자, 이번 시간부터는 여러분께서 앞서 계속 사회서비스 법들을 여러 법의 분야별, 구체적인 목적, 그곳에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역할, 업무, 내용도 살펴봤습니다. 특히 우리 사회복지법제에서 다루는 가장 큰 영역, 즉 사회보장기본법에 나와 있죠. 사회보장이라고 했을 때는 공공부조, 또 사회보험, 그리고 마지막에 사회서비스법. 특별히 이제 뭐 몇 년 전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이라고 했다가 사회서비스법으로 좀 더 폭이 넓어진 부분인 거죠. 그런데 이런 사회서비스법의 폭이 넓어진 부분에서 특히 아동복지법부터 해서 지난 시간에 사회적 기업법까지 살펴보았죠. 그러니까 우리가 이 쭉 여러 분야별, 여러분들께서 아마 구체적으로 일을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신다면 일을 하신다면 그 분야 중에 하나에 걸릴 겁니다. 걸린다는 얘기는 그 분야와 관련된 법에서 정한 테두리, 해야 되는 업무면 해야 되는 거고요.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면 하지 않아야 되겠죠. 해서는 안 됩니다. 그랬을 경우에는 법의 처벌을 받는 거죠. 마찬가지입니다. 이번 시간부터 이제 다루는 부분들은 앞서 이제 각각의 개별법도 살펴봤다면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을 에서 보통 일을 많이 합니다. 즉 사회복지라는 어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인 거죠. 이런 법인의 어떤 개념, 역할들은 무엇인지, 만약에 이런 법인을 설립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런 법인의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사회복지법인의 개념 그리고 성격을 보시면 사회복지법인은 어떤 거냐? 사회복지사업법, 우리가 거의 중간고사 바로 그쯤에서 배웠죠.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제2조에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이다.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이 주된 목적이 된 법인인 거죠. 그랬을 경우에 사회복지법인입니다. 자, 이러한 사회복지법인이 이렇게만 얘기했으면 잘 모르겠지만 사회복지법인은 결국은 비영리법인이라는 얘기입니다.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이 아니다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사회복지를 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어야겠다. 이거와는 사실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너무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가버린다면 사실은 복지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사회복지 법인은 어떤 성격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? 무엇보다도 비영리 법인이고 또 특수재단의 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더라.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공익의 성격이 크더라.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인 거죠. 우리 모두 어떤 지역, 어떤 시, 특정 시의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이 복지관 또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, 시설이 사회복지법인이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공공의 이익입니다. 그래서 차별 없이 누군가의 구분 없이 거기에 프로그램에 맞는 당사자라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게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이다. 자, 이런 부분이 사회복지법인이다 라고 한번 먼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.